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홍지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김경민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네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환자분들 많이 보셨어요? 예. 오늘 오신 분 중에는 10년 동안 이제 속이 울렁거리면서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소화제도 드시고 내시경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별 이상 없는데 이렇게 고생하다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혈압 검사도 많이 하시고 머리 MRI도 찍고 CT도 찍고 검사에서는 다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주기적으로 머리가 아프고 하루 종일 누워 있으시고 그죠? 그때는 이제 아무 일도 못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네. 보통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진단을 내리면 이제 편두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름이 이제 편두통, 한쪽의 두통이다 보니 반드시 한쪽 머리만 아픈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편두통 환자 중에 이제 양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40%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꼭 한쪽만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편두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네, 그래요. 편두통 증상으로는 속이 울렁거리거나 음. 빛이나 소리 공포증이 있다거나 수시간에서 3일간 지속되는 극심한 통증이 있다거나 일상생활에 의한 악화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아, 근데 교수님, 그 교수님은 편두통 증상 있는 분들에게 영상 검사를 반드시 권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신 질환이 있다든지 뭐 또 신경학적인 그런 이상 증세가 있다든지 50세 이상까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새롭게 발생한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와 다른 양상의 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막 느닷없이 막 번개 벼락치듯이 막 증상이 심해지는 그런 두통이나 눈이 좀 안 보이신다든지 그다음에 심장이 뛰는 듯한 이런 이명 소리가 좀 들리신다든지 그다음에 움직임에 의해서 두통이 유발된다든지 특히 이제 운동에 의해서 유발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영상 촬영을 좀 강력하게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예. 두통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두통이 이제 편두통이잖아요. 근데 보통 약물 치료를 시작할 때 아플 때마다 먹는 약을 저희가 먼저 처방드리고 네네. 증상이 그래도 이제 자주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방 치료를 시작하는데요. 아플 때 드실 수 있는 약물을 말씀을 드리면 예. 보통 그 약물에 중독된다고 안 아플 때까지 버티다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예. 증상이 발생하는 초기에 그 시간 안에 안 아프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다른 치료 예방 치료도 있죠. 네. 예, 예방 치료도 있고 이거는 이제 약물을 이제 매일 드신다거나 이제 주사 치료를 통해서 편두통 발생 횟수를 줄여주는 그런 치료인데요. 예방 약물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나 이제 효과를 고려해서 이제 처방을 하게 됩니다. 다른 치료는 이제 보톡스 주사 치료도 이제 해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미용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시는데 빈번하게 이제 발생하는 편두통의 예방 목적으로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제 CGRP 이제 기량제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가 이제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주사 치료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편두통 환자들에게 권하실 만한 운동이나 뭐 생활 습관 교정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규칙적인 생활, 그다음에 잠을 잘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꾸준한 이제 규칙적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 명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술과 커피를 좀 피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 많은 분이 증상에 대해서 병원에서 진단받고 또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편두통이라고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아서 되도록 덜 고통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선생님, 근데 이제 꼭 찌릿찌릿하지 않더라도 이제 왜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번쩍거리면서 이제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예, 예. 많죠. 특히나 뭐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뭐 대부분이시고 많으신데 보통 이제 갑자기 시작을 해가지고 생전 처음 느껴보는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네네. 심한 분들은 이제 메스꺼리고 뭐 구토하시는 분들도 있고 깨진다, 뭐 폭발한다, 두들겨 맞은 것 같다 하는 표현을 주로 하십니다. 신경과에서는 그런 걸 이제 벼락두통이라고 그렇죠. 하죠. 예, 예. 두통 중에 대표적인 위험한 증상 두통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느끼는 그 통증의 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이 느끼기에 생전 처음 느껴보는 통증이라면 정말 꼭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주로 어떤 검사를 먼저 하시죠? 예. 신경학적 이상을 먼저 봐야겠죠. 그래서 주로 눈을 많이 보고요. 혈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눈의 동공의 크기랑 빛 반사 여부
그리고 물체가 2개로 보이는지도 꼭 확인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반드시 뇌혈관 촬영을 같이 하는 뇌 CT를 권유를 드려요. 병원에 오실 때는 이미 많이 완화가 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도 그런 두통의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요? 예. 이 벼락두통의 2차적인 원인이 즉 이제 혈관성 원인이 많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치명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미막하 출혈이나 뇌동맥류 같은 것들은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되고요. 다른 혈관, 특히나 뇌동맥 박리, 그러니까 혈관이 이제 찢어지는 거죠. 혹은 뇌정맥 혈전증 같은 것들도 있어서 반드시 혈관 촬영을 통해서 그걸 감별을 해야지 저희가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입안이랑 귀와 관련된 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네. 예. 간혹 진료를 보다가 귀 속이 이렇게 찌릿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네, 보신 적 있으시죠? 있죠. 네, 그래서 이비인후과 당연히 거쳐서 오시는데 거기서는 이제 별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귀 속이 아프다고 하시고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 주로 그 찬 거죠. 그냥 소리 지를 때도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심하신 분들은 막 여기를 압박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귀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렇죠. 이렇게 잡아당기면 통증이 일시적으로 더 좋아진다고 예.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그 단독으로 이제 귀 속만 찌릿하다고 하시면 이제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근육통, 여기 목 근육이라든지 이제 뭐 어깨 근육도 뭐 뭉쳐 있으시고 턱관절도 안 좋으시고 뭐 이러신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중간신경통이라고 하는 통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연계된 증상이 좀 중요한데 이제 보통 이제 깊은 목구멍 쪽이라든지 이게 입천장, 연구개, 그다음에 혀 통증이 이제 같이 동반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귀 속 통증이나 이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서린신경통을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아, 9번 뇌신경이요? 네. 네. 이 신경은 10번 미주신경이랑 매우 가깝게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린신경통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이 맥박이나 혈압도 같이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미주신경이 보통 혈압을 낮게 하고 맞아요. 맥박을 느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지럼증이나 실신정 증세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절이나 이제 어지럼증하고 관련된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한 10명당 1명꼴로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겠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편두통과 서린신경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에는 두통과 관련된 유용한 건강 정보와 종합 Q&A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